안녕하십니까. 아동복지와 권리 5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아동복지와 권리에서 실천의 원칙과 방법들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파트는 아동복지의 발달적인 부분의 기본적인 것들로 이 앞주에 발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번 주인 실천의 원칙과 방법, 그 다음 시간은 아동복지 정책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동복지의 실천은 아동의 기본적인 욕구를 보장하고 아동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성장 발달을 도모한 것으로 아동복지 실천 과정에서 가정과 사회적 환경 요소의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성장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가정이 가장 영향력이 큰 환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동복지 실천에서 가정을 서비스의 중심 단위와 관심의 초점으로 다루어서 아동과 그 가족을 중심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원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동복지를 실천할 때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속에서 아동들이 직면한 문제들을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원칙들을 비추어봐서 접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아동복지의 실천 과정은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원리와 가치들이 반영이 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실천이 아동을 대상으로 할 때 아동이 성장하거나 변화 상태에 있고 자아가 미성숙하다는 점을 아주 세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5번째 시간인 이 장에서는 아동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요 원칙들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서비스가 행해지는 장소, 서비스 기능에 대해 소개하고 아동복지 서비스 실천 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을 우리 교재 120페이지에 안내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안내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동복지 실천을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 우리나라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하여 전국 빈곤아동 밀집 지역을 거점으로 아동과 그 가족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아동복지 실천 사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동 발달 초기의 빈곤은 건강, 정서, 사회성 함양 등의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 후 전생에 걸쳐 성장을 저해하고 이는 가난의 대물림으로 여자 우리 사회의 미래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도입하게 되었다.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가 문제 발생 후 단편적인 개입에 그쳤다면 드림스타트 사업은 예방적 차원에서 아이들이 개별적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성장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구한다는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에 입각한 것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 군, 구별 드림스타트 개소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생활수급 가정 및 차상위 가정 등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욕구조사와 사례회의 과정을 거쳐 아동 발달의 단계별 계획이 수립되고 서비스가 제공된다. 사례관리 서비스는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행동 등 빈곤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서비스와 아동의 개별적 욕구와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건복지부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에 대한 안내문이 우리 교재 120페이지에 안내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들려드렸고요. 아동 복지의
실천 원칙이 아동복지는 아동의 잠재력을 실현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사회가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독립된 인간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권리가 있으며 사회와 국가는 이러한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동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이 확립되었는데 이것은 1989년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주요 원칙과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여러분께 들려드렸는데요. 지금 이 부분이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일본반은 지금 매주 신문 스크립트를 공유하면서 그 부분을 리딩하고 A4 반 정도의 느낌, 감상평을 매주 적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딱딱한 과목을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도 여러분한테 어떤 부분을 가장 알려드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제가 대전에 연수를 받았던 자료 중에 되게 좋은 자료가 있어요. 이게 그 장기 미종사자를 위한 보건복지부 연수 자료인데 이것도 제가 대면 수업 때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좀 아껴놓고 있는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그 현장의 교사로 일을 했다가 개인적인 사유로 현장을 떠나 있던 사람들이 이제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연수를 일주일간 받아야 되는데 그 강사 연수 자료에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 이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의 의미를 이해한다, 내용을 이해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가장 기본 뼈대로 되어 있거든요. 아동 권리에 대한 부분. 그 결국 시초는 전 세계적인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도 수련 학생이 그 동영상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 제가 그 과대한테 들은 말로는 20분만 지나면 여러분이 100% 출석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냥 조금 지루한 부분을 좀 단축시켜 주고자 했었던 부분인데 학교에서는 25분을 꼭 지켜주시라는 조치사항이 있어서 추가 촬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그 추가 촬영했던 부분에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을 제가 여러분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그렇게 방대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여기 5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같이 뭐 교실에서 한번 리딩하고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아동복지와 권리라는 과목을 그래도 수강했던 학부생으로서 이걸 컴퓨터로 치기보다는 한번 새록새록 자필로 54개 조항 지금 여기 안내되어 있는 거 1조부터 40조까지 밖에 없어요. 실질적인 아동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 40조고 찾을 수 있다면 54조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유엔 유니세프 여기에 들어와서 지금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다운받으려면 소속 그다음에 이렇게 학생인지 선생인지 그래서 이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루트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사이트를 들어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고 또 어떤 참여를 할 수 있고 어떤 교육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과제는 사실 이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면 그래도 학점에 부담은 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다들. 그러니까 결국은 과제물과 출석과 시험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이 좀 좋은 점수를 받아갈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마지막 수강 과목이기 때문에 점수를 잘 들으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읽어보는 시간이다 생각하고 자필로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을 54조까지 찾으셔서 자필로 레포트 형식으로 UN 아동 권리 협약을 1조부터 54개 조항을 자필로 적어서 대면 수업 첫날 첫 번째 과제물로 과대 대행하고 있는 2분반 박수련 학생에게 제출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의 과제물 점수를 훌륭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결국은 학교에 여러분 점수를 잘 줬다라는 근거 자료이거든요. 그래서 UN 아동 권리 협약 보고서 아니면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 이해 이렇게 제목을 쓰시고 학번 이름 쓰시고 표지에다가 레포트 형식으로 해서 자필로 꼭, 왜냐하면 컴퓨터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쓰시면서 아동의 범위, 차별 안 하기, 아이를 제일 먼저 살피는 것들, 그래서 실제적인 아동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까지 40조까지 쓰셔도 어쩔 수 없고 54개 조항까지 살펴보면 더 좋고요. 훌륭한 과제로서 제가 점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도 이런 시간에 한번 아동 권리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제 안내를 조금 더 길게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운받아서 자료실에 올려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검색 능력이 뛰어난 여러분께서 한번 찾아보시면 이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충분히 무리 없이 써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실 자필로 이렇게 쓰는 레포트 그닥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추가적으로 촬영했던 부분에서 보육교사 선서에 대한 부분을 한번 리딩해 드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으로서 제가 근무를 하면서 교사들하고 토요일날 세미나를 하면서 그런 선서를 한 번씩 읊어보기도 해요.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온라인 수업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UN 아동권리 협약을 함께 리딩할 수는 없지만 제가 여러분한테 들려드렸던 내용을 이건 여러분 공부이고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아이들의 그런 권리와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새록새록 새긴다 생각하시고 자필로 쓰셔서 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 안내였고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외부로 호남대 출석 외부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단체로 아니면 수련 대변 학생한테 문의를 해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이거고요. 두 번째 과제는 이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터뷰건이고 유튜브나 그런 촬영물 인터넷 게시판에서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좀 코로나 때문에 방문하기 어려우시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과제물 안내에 대한 질문은 아직 없으셔서 어려움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당연히 지금 해내고 계셔야 되는 거고 사실 중간고사를 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내셔야 되는 수행 과제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1번반은 토론에 대한 부분으로 매주 과제물을 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과제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은 이런 형식으로 아마 자필로 여러분이 한번 머리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시는 첫 번째 의미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과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논문에 대한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끼리 조금 고민해보는 그런 과제를 좀 내주시려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조만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UN 아동 권리 협약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와서요.
그래서 권리와 책임의 원칙, 그 다음에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 개발적 기능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전문성의 원칙, 이렇게 원칙을 5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권리와 책임의 원칙에서 아동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면, 한 인간으로서 독자적인 권리를 아동은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동은 건강하게 출생하고요,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를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동의 권리와 자격에 대한 주요 이념들은 법률에도 명시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아동복지법의 기념 이념으로 아동은 어떤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환경에서 자라야 하고, 또 모든 환경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아동 권리 보장원을 설립하였고요. 아동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아동 권리 모니터링, 아동 권리 스스로 지킴이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아동은 자신의 권리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성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개인의 책임감을 발전시켜야 하고, 자신들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회에 책임 있게 참여하여 발전을 기회로 삼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하는데요. 이것은 UN 아동 권리 협약에 따른 이행 사항을 점검하고 아동 권리 보호와 증진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전문가, 아동들로 구성된 아동 권리 ombudsperson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촉된 아동 권리 ombudsperson은 임기 동안에 UN 아동 권리 협약의 8개 영역, 일반 이행 조치, 아동의 정의, 일반 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 환경 및 대리 보호, 기초 보건 및 복지, 교육 여가 및 문화 활동, 특별 보호 조치별로 아동 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 법, 정책 등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의 의견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아동 권리 모니터링입니다. 참고로 이런 거는 시험에 내기 참 좋겠죠. 아동 권리 모니터링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은 시험에 내기 딱 좋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122페이지의 내용이고요. 아동 권리 모니터링에 대한 시험의 힌트도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권리와 책임인데요. 부모의 권리는 양육권,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리, 사회에 대해 요구할 권리, 부모는 자녀가 사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이에 대해 제도 개선 등의 사회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의 권리로서 아동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측면만이 강조되었지만, 최근에는 아동의 자율권의 확대 또한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반대 어머니회라는 게 있는데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랜너 씨가 음주운전자로 인해 13살 된 딸을 잃은 사건을 계기로 결성된 단체인데요. 레드는 음주운전으로 자녀를 잃었거나 자녀가 장애를 입은 어머니들이 모여 음주폭력에 대한 희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미국에서 가장 조직적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이는 단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모는 아동의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신체적인 보호, 정서적인 보호에 책임을 갖게 되는데요.
부모는 가정 안에서 아동의 성장 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양육에 대한 안내와 슈퍼비전이 요구되고 있는데 사회의 권리와 책임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권리는 다양한 아동복지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입법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회법 규정을 채택하여 광범위하고 실제적인 대책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사회의 책임은 아동을 올바르게 육성시키기 위해 보호와 혜택 제공하는 것입니다. 크게 설명하면 사회적 책임의 첫 번째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제도와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의무교육 정책입니다. 의무교육은 국가가 학령기 아동을 취약을 제도적으로 의무화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부여받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 자녀 관계에 개입하여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고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동과 가족의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가족의 보존을 또 유지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서 사회복지급여 할당에 대한 부분으로 각각 시각이 다른 원칙을 갖고 있는데 보편성과 선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원칙과 선별적인 원칙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준의 가치인데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범위를 정하는 원칙에 관한 것이고 비용 효과성과 사회적 효과성에 상반된 개념을 통해서 서로의 가치를 일반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동복지 실천에서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이 모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성은 사회 체계가 불안전하고 불공평한 데서 발생하는 사회 문제를 예측할 수 있으며 공공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보편주의자들의 주장은 사회 구성원들이 주는 자와 받는 자로 구별되지 않게 하여 그 결과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통합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천에서 보편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아동의 성별, 부모, 사회적 계층, 지위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부분입니다. 약간 그 사회주의와 비슷하죠.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받는다라는 부분. 나쁜 부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끔 뉴스에서 그 바우처 카드를 쓰는 아이들이 되게 그 모멸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좀 심리적인 위축을 받으면서 뭔가 음식물을 사온다든지 음식물을 먹으러 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누구나 다 함께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무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된다고 하니까 누구나 다 학교를 다니고 공부하는 거에 대한 부분은 보편적인 교육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반대로 선별성이기도 한데 그 보편성에 대한 국민보건 서비스가 가족수당이라든지 무상 의무교육, 좀 전에 설명드렸던 청소년을 위한 공공교육 등을 줄 수 있고요. 선별성은
아동의 자의적이든 비자의든 개인적 결함으로 파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해소하기 위해서 사회로부터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놓여 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자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선별성입니다. 이렇게 선별주의자 학자들은 수급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가장 욕구가 큰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자원을, 그러니까 가용 자원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효과적으로는 빈곤을 퇴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직접적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위한 공공구조, 공공주택, 헤드스타트 통한 교육기회 제공, 빈곤가정제도 지원, 수급 미혼모를 위한 보육 서비스 제공 등이 있고요. 미국의 선별주의적 의존도가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빈곤 정책 프로그램으로 요보 아동 가족 부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요보 아동이 가정에 머물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지원과 사회 참여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